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집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였는데 이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특히나 이 자리 이런 어떤 시스템에 와가지고요,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저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항상 세상을 안 좋게 표현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꿈을 쫓다, 다 꿈이 깨지면 또 원망하다 꿈을 쫓다, 그걸 반복하면서요 부모님까지 원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바로 이런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뭔가 성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게 없다면 좀 이렇게 비주얼이라도 좋아가지고 키라도 크든 얼굴이라도 잘생기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애터미는 그 모든 게 없는 저를 이렇게 성공자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성공은 뭘까? 성공, 나를 어떻게 해서 성공으로 만들어줬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성공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꿈, 소망. 저는 항상 제가 쓰러져서 힘들어서 세상 원망하다가도요, 다시 시작할 때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을 항상 했었어요. 그 꿈, 소망, 그 다음에 바로 도구, 그 다음에 바로 믿음과 확신, 바로 이게 행동을 유발시키더라고요. 행동을. 그래서 저는 항상요, 꿈,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꼭 가져야 되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는 다 꿈, 소망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도구인데 제가 오늘은 이 도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했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도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이 도구는 저를 성공시켜 줬다면, 저 같은 사람을 성공시켜 줬다면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꿈, 소망도 갖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성공시켜준 도구를 만났다면 이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나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면요, 행동이 나오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됐고, 또 애터미에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장님들이 비슷하게 공감하는 과정들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의 얘기를 지금부터 이 도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면서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일이 생겨서 제가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가 자영업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물류라는 게 있고요, 통신이라는 게 있고 펀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다 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완전히 말아먹고 나서 또 뭘 했냐면 영업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한 거 뭐 하나를 했었어요.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난 게 저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처음 사실 직장이란 거 다뤄가기 전에도요, 저는 항상 부자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했었어요. 특히나 아버지가 제주도 그 촌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요, 사업이 잘못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부부싸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싸움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싸움의 원인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란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요, 저는 어떻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기잡이를 했었습니다. 고기잡이.
우리 그 극한 작업 같은 거 TV 볼 때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 제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고기잡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기잡이를 하면요, 새벽 보통 4시 정도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어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네, 요즘은 한 6시쯤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4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저 고기 잡으면서 했었어요. 어떨 때는요, 그 멀미를 해가지고요, 내 먹은 거 확인도 많이 했었어요. 이 배가 울렁거리고 지금처럼 파도 치고 이럴 때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그래도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특히나 어머니가요,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해서요, 저도 지방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래가지고요, 겨우 졸업을 해가지고 가긴 갔는데, 제가 어떻게 갔냐면 그 마을에, 촌이니까요, 마을에 회사가, 골프장이 들어오면서요, 거기에 이제 배려 있죠, 배려.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뽑는 배려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뽑아준다고 해서 그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요, 무슨 일이, 국가에서 큰 일이 생기더라고요. 1998년도에 뭐가 왔죠? 예, IMF가 오더라고요. IMF가 딱 보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격리부서에서요, 총무 격리부서에서 3명 중에 1명이 나가야 돼요. 3명 중에 1명. 근데 제가 봤더니요, 그 저희 부서 3명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리고 그 2분은 봤더니요, 아이들이 다 있어. 나는 그때 당시 결혼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가야 될까, 저 사람들이 나가야 될까 했는데, 회사에서 분위기를 봤더니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가 뭐가 잘났다고요? 내가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나는 나이가 젊고 그 IMF라는 것도 아무리 위기가 커도 난 젊으니까 나가면 다른 직장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요, 나 나름대로는 직장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저같이 배려 차원에서 들어갔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요, 다시 들어갈 직장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그때는 더 어려웠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럼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자영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자영업은 분명히 자본이 필요한데 저는 자본이 별로 없었고요, 나름대로 조금 머리 굴린 게 뭐냐면, 자본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조금 경험이 있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이 자영업 중에서도. 그래가지고요,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좀 경험이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요, 바로 책 대여점을 하는 거였어요. 책 대여점. 문제는 제가 착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요, 책 대여점을 할 때 들어간 초기 비용만 있으면 나는 책은 빌려주면 그냥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나는 항상 질로 빌려왔었거든요. 한 질, 끝난 거. 근데 이 책 대여점을 했더니요, 그 질로 빌려가는 거 외에 새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간을. 그 신간을 안 받으면요, 처음에 왔던 손님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요. 근데 나는 버는 돈 가지고는 생활비 하기도 겨우 힘들다 보니까요, 새로운 책을 빌려올 수가 없다 보니까 손님이 점점 떨어지면서 1년 만에 어렵게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그 대여점 하던 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나와서 자영업 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갈 곳도 없고 배려해 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길을 다니면서 뭘 찾았냐면, 직업을 찾은 게 바로 가판대에서 그 벼룩시장 있죠, 그런 걸 찾아가지고 간 곳이 바로 술 있죠, 술. 도매 영업을 하는 주류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류회사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일용직 반 비슷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자꾸 뭘 하냐면요, 영업을 해서 매장을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장을 늘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술을 먹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주인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 집에 우리 도매상에 술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돼요? 안 먹어요? 술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사실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건데, 술을 먹다 보니까요, 나는 저희 부모님이 그 싸우는 모습, 특히나 아버님이 술 먹고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술도 안 먹고 난 저렇게 안 산다고 했던 제가, 저도 술을 먹다 보니까요,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살짝이 눈을 떴더니요, 옆에서 와이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딸아이가 또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요, 낯설지가 않아요. 바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바라봤던 그 눈빛, 바로 그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고 내가 맹세했던 제가 똑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대안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바닥 인생이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지만,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는 그 일, 그 도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기회 없더라고요. 돈 없지, 능력 없지, 비주얼 안 되지, 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뛰고 있었는데요, 하루 우연히요, 사람이 간절하면 통한다고요, 길가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 다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유학을 갔다 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요, 사업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 너같이 똑똑한 친구랑 같이 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처음 간 곳이 어떤 네트워크였냐면요, 바로 여자 기능성 속옷을 취급하는 물류회사였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 남자지만요, 그렇게 찾던 거기 때문에요, 강의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때 당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요, 다단계 하면 피해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특히나 그때 당시 뭐 재팬 나이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속옷이지만 이것 갖고 분명히 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서요, 2년 동안을 제주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여자 브래지어까지 제가 들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여자분들이 몸매가 다양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제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밑가슴 둘레부터요, 컵 사이즈까지 따지면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당시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요, 생각한 것 같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론과 현실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2,000원, 3,000원 벌려고요, 2만원, 3만원을 쓰고 있었고요. 그게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내 꿈을 위해 가지고요, 모든 걸 희생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거기다가요, 가장이 돈을 못 버니까요, 집에 쓰는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경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카드를 갖고 시작했는데 카드 7개가 전부 막혀서 저희 와이프가 아이 분유값이 없다는 말이 저한테 들렸던 거예요. 그때 뒤를 돌아봤더니 이론과 현실은 완전히 달라. 그 말하는 강의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새로운 정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통신이라고. 뭐 요즘은 그 통신에 대해서 지금 뭐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 통신이 왜 괜찮냐고 얘기했냐면요, 어차피 쓰는 핸드폰 요금이 올라와서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연금성이 된다. 내용 끝내주더라고요. 이거에 열심히 뛰었던 저는 바로 여기에 또 귀가 화딱 열려가지고, 돈은 없지만요,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없던 돈이 새로 또 나오더라고. 돈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저희 와이프 카드를 만들면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카드 가지고 이 통신회사에 어떤 비전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요, 센터까지 만들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론과는 또 너무 다르게 여기서도 잘못됐어요. 마지막으로 간 게 바로 펀드를 갔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우리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물건 100만 원 주고 돈을 150만 원을 준대요. 아니, 물건을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100만 원 샀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돈을 150만 원을 준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저는 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장장 7년 동안 장렬히 해놓고 2006년도에 완전히 제가 쫄딱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막내 아이가 젖먹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중2가 됐어요. 중2가 됐는데 그 아이 분유값을 벌어주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게, 저 아이가 분유값 정도는 떼어야지 저 셋을 놔놓고 내가 가버리면 우리 와이프 혼자서 3명은 못 키워. 특히나 젖먹이 놔두고 어떻게 돈을 벌어. 내 저 아이만 클 때까지만 밑바닥 생활하면서라도 내가 해놓고 가야지, 그 마음 먹고요 살기 시작했어요. 또 옆에서 온 게 S사에서요 남자 직원을 뽑을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닐 때 저하고 예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조금 알던 분인데, 그분이요 보험 고객으로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고객이었어요. 그 고객이 애터미를 들고 온 거예요. 저한테 들고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7년 이상 해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선수니까 알아봐 달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알았다, 알아봐 주긴 하는데 절대 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아봐 주긴 했습니다. 근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지금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알아봐 주려고 가긴 갔지만 내가 내 의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만 했냐면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개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업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일로 듣고 일로 날려버리고 끝나고 나면 그분한테 하지 말라고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넉 달 동안. 이 넉 달이 지나고 나서요 그분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설득하다 안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품을 3세트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세트를 사가지고 그 3세트를 제가 운동하던 배드민턴장에서 연결을 시켰는데요 거기서 12개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험을 하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그것들을요 상상해 보면서 내가 했던 것들하고 뭔가 다른 게 있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바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요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이거는 진짜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 1개월 정도 하고 나서요 김해로 올라와가지고 원룸 100에 30짜리 원룸을 빌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제가 시작했던 처음에 직장, 그 다음에 자영업, 그 다음에 다시 직장,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애터미. 자, 그러면 이 직장이란 도구, 그 다음에 자영업이란 도구, 저에게는 이 직장이란 도구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영업도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도 아까처럼 바닥에서 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자체도 안 됐습니다. 영업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런 모든 도구들이 나처럼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은요 절대 저를 성공시켜줄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장이나 자영업 가지고요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잘만 견디면. 그런데요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총 소득 있죠, 전체 소득을요 이 계층별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1%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얼마를 가져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대한민국의 1%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가져갈 것 같으세요? 봤더니요 14%를 가져간답니다. 2000년도까지는요 9% 정도를 가져갔었대요. 근데 1%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0% 사람들은 몇 프로를 가져갈까요? 10% 사람들은 봤더니요 2000년대에는 약 34% 정도를 가져갔는데 지금은 49.5%를 가져간답니다. 바로 10% 사람들이 약 50% 이상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부익부 빈익빈 하면서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서민이나 중산층이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대 30대들이 개인 워크아웃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신불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60대 이상도 점점점 개인 워크아웃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직장이나 자영업에 근간을 두었던 우리 지금 서민이나 중산층들이요 점점점 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해야 될 게 진짜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해봤더니 결과치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애터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다 했던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할 때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는데요, 가서 그때 당시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그 회장님 강의에서 제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귀가 얇기 때문에요 키 큰 건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걸 봤냐면요, 선택하기 동기가 첫 번째는요 회장님이었어요. 그 CEO라는 분이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열정으로 하는데요, 그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안 같더라고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얘기도 하고요, 인생 시나리오 얘기하기도 하고요,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 넘게까지 계속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바로 진정성을 알게 된 거예요. 진정성을. 야, 저건 진짜인 것 같다. 그러면서 회장님이 얘기한 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제품을 싸게. 저도 아까 회계학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좋은 제품은 비싸고요, 안 좋은 제품이 싼 게 원래 경제학적으로 맞아요. 근데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팔면요 사실 소비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 그래서요 요 두 가지가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는 가장 단순한 거였어요. 왜? 좋고 싸다면 내가 뛰기만 하면 옛날엔 비싸서 못했던 것들 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바로 요 두 개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터미라는 것도 일인데 일을 할 때 우리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어쩌면 일이라고 생각하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버는 일을 한다 치면 이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분명히 200, 400만 원 버는 것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일자리만 있어도 사실 줄나라비 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갈 거예요, 확정만 짓는다면. 그리고요 200, 400 버는 일이 어려우면서 만약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몇 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될까요? 최소요 8시간에서 저는 10시간 정도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는요 나는 이 안에서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때 당시 제가 제주도에서 김해 올라왔을 때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이요 5인데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와이프, 아이 셋까지 포함해서요 어머니가 식당 가서 버는 돈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할 때였어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은 빨리 벌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을 벌려면 200, 400번은 일도 어렵고 8시간, 10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진짜로 어렵지만 진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1,000만 원을 벌려면 최소 내가 죽게 아니면 까무리치는 정도는 해야 1,000만 원을 벌지 200, 400 버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설렁설렁 해서 벌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을 그렇게 했더니 참 웃기더라고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했더니요, 일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 정도 벌 거면 어렵다고 느끼고 나오니까요, 일하는 자체가 쉬워도 너무 쉬웠던 거예요. 쉬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쉽다고 하면요 확 짱돌로 맞춰버린다는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다고 한다고 나보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까 말한 그런 도구들 할 때도요, 전 진짜 열심히 했거든. 시간도요 구애받지 않고 했거든.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뛰니까요,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애텀이었어요. 거기다가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와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의 길을 들으면서요, 그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애터미에서 3가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 3가지를. 첫 번째가 내가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벌려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근데 이 어렵고 힘든데 이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을 벌 거를 생각하라고. 1,000만 원을 벌 거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벌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을 벌려고 생각을 딱 했더니요, 누워가지고 1,000만 원을 딱 생각하니까 처음에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1,000만 원 벌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1,000만 원 생각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무슨 걸 해서 1,000만 원이야. 뛰긴 뛰지만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나를요, 바로 이걸 깎아내려 가더라고. 근데요, 제가 어떻게 깨우쳤는지요, 이 1,000만 원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남겨내는 걸 찾아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암시였습니다. 이 자기 암시라는 말도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바로 전 뭘 했냐면요, 이 1,000만 원을 입으로 계속 떠벌렸어요. 더블. 어떻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무슨 말이냐면요, 입에서 계속 떠드니까요, 이게 아까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내가 뭔 고르지만 진짜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이 1,000만 원이라는 거를 전부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떨 때는요 운전할 때도 1,000만 원 외치고요, 잠자기 전에도 힘들 때는 계속 1,000만 원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반 정도 되니까 이게 바로 저한테로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소비자를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좋은 게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제품 자체가 싸고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비싸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건 싸고 좋으니까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체험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바로 내가 써보고 싸고 좋다고 내가 양심껏 인정이 되면 가서 써봐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써봐 소리를 할 때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사업 시작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너는 이 써봐 할 때도요, 사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방법이 조금은 달라져요. 내가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써봐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인맥이 없는 사람들은요 소개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소개로만 했습니다. 인맥이 워낙 없어서 다단계 하면서 인맥 다 잃어버려가지고요, 제주도에서 김해 올라와서 계속 소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요, 이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2가지 방법을 쓰면 돼요. 첫 번째 뭐냐, 그냥 써보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생을 조금 잘 살았어, 나 인생을 잘 살았어, 그러면요 앞에다 한마디 더 붙이면 됩니다. 나 믿고 써봐, 이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 믿고 써봐 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때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 이거 써봐, 그리고 진짜 싸고니까 써보고 안 좋으면 반품해, 이래도 되잖아요. 우리 회사는 반품 제도가 있으니까.
바로 그 서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늘어요. 왜? 소비자가 원하는 게 싸고 좋은 거거든.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이 떠벌리고 다느냐가 또 중요하더라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떠벌리는 거더라고. 요것도 떠벌리는 거. 세 번째로 바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사업자 만드는 게 가장 더 쉬웠어요. 이 중에서도. 이유가 있어요. 많이 만든 게 아니라 몇 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쉬웠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이 사업자 만들 때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디에만 데리고 오느냐? 바로 원데이와 석세스만 데리고 오면 끝나더라고요. 제가 설명 많이 안 했어요. 처음 시작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조금 시작을 하다가요, 김해로 올라왔어요. 김해로 올라가지고요, 소개로 내려가다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거제도에서 한 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분이 연결시켜줘가지고 한 분이 했는데요,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는 등록만 해놓고 집에 갔다가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룹을 일으켰거든요. 결국은 뭐냐?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는 시스템에만 집어넣고 나는 맨날 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나온 이 사람도 똑같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었었어요. 제 강의 들을 때는요, 제가 막 얘기할 때는요, 한 10분 정도 얘기했더니 스톱 하더라고요. 저보고 스톱!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회원 등록 하셨다니까 회원 등록을 딱 해놓고는 집에 가더니 1년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를. 근데 이분이요, 이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전화를 조금 하면서요, 우리 부산에 원데이 세미나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원데이 세미나 가지고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이 일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잘한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만드는 거는 시스템에만 집어넣으니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시스템에 데려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나 1박 2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000만 원 벌 겁니다. 아니, 5천만 원 벌 거예요. 당연히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웠던 거예요. 바로 이 사업자 만드는 거는요, 시스템에만 얼마만큼 많이 집어넣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암시하면서 1,000만 원 외치고, 그 다음에 서바 수 연결시켜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보게끔만 운전해주고 또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는 저보다 굉장히 교육적으로든 아니면 금전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그런 파트너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연결된 분들이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디냐? 바로 시스템이에요. 바로 시스템. 바로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들어주냐? 회사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해야 됐던 거는 이 세 가지밖에 저는 없더라고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계속 해야 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반복해서 하고 차라리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단순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볼 텐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 단순함을 반복하는 게 사실은 쉬웠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애텀의 성공은 이거였던 거거든. 왜? 나머지는 회사 시스템이라든지 스폰서라든지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알아서 다 움직여주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분들을 믿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애텀이 저의 성공은요, 다른 모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 우리 파트너들이 합쳐주면서 내가 했던 이 세 가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왔던 겁니다. 모두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